모두가 우리 당의 위기를 말합니다. 어떤 분은 계파 갈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세대 교체를 말합니다. 우리 당이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위기의 본질일까요? 국민들은 묻습니다. 너희가 다수당이 되면 내 어렵고 고단한 삶이 바뀔 수 있나? 또 묻습니다. 너희가 집권하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나?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삶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당 위기의 본질입니다. 이제 국민과 당을 잇는 대표가 필요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정당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다시 광주가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정치 현안만 쫓아다니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바꿔야 국민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야 총선도 대선도 이길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를 잇는 우리 당의 성장 전략을 만들겠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경제, 가계소득을 높여주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독재와 싸우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에 맞섰다면 저는 갈수록 약국화되는 소득 불평등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정면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그 길에 광주가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국민은 박근혜 정권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35%로 추락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무능 정권, 역대 최악의 불통 정권, 기강 붕괴의 통치불능 정권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저는 요구합니다.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꾸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국민이 불행해지는 사태를 저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박원순 저격 표기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공작에 이어서 다음 대선 공작이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그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개파 논란 제가 없애겠습니다. 당 운영과 인사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가 움켜쥐고 있던 공천권 내려놓겠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정당, 이기는 정당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당이 호남에서도 명언받고 있습니다. 호남 정치의 위기를 말합니다. 우리 당이 호남의 지지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이 호남의 기득권이 됐기 때문입니다. 호남에서 아무리 밀어줘도 바깥에 나가서는 자꾸 지기 때문입니다. 광주 시민의 요구는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이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 정신을 실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역할만큼은 제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당의 지지를 끌어올리는데 제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표가 되면 지난 대선 때 받았던 48% 지지를 바탕으로 예년 총선 때까지 우리 당의 지지도를 40%까지 확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지휘부를 뽑는 선거입니다. 당대표 선출 규정 딱 하나입니다. 누가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을 이기는 당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표가 되면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표가 되면 정권 교체의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누구를 우리 당의 얼굴로 원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답하시면 됩니다. 바로 저 문재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광주가 다시 문재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광주의 적자가 되고 싶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적통을 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당을 확 바꿀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당을 단합시킬 수 있습니다. 총선 승리 정권 교체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92% 지지 제가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케이, 박지원입니다. 광주여, 무등산이여, 왜 당신들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몰표를 주면서도 선거만 끝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리를 멀리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불만이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도 기호상권 박지원이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윤장현 시장과 유니버시아드를 잘 추려내겠습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박혜자 위원장 등 광주 의원들과 아세아 문화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만이 당원이 중심이 되는 새정치 민주연합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중앙당에 한 번도 못 가보고 전라도 사람이니까 하방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광주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92%를 주었지만은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후보의 고향에서도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광주 시민들에게 저들이 반성하고 저의 잘못을 빕니다. 급할 때는 호남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호남을 위한 한참, 호남 정신을 지켜세우다가 불이 꺼지면 전국 정당을 한다며 호남을 버립니다. 호남을 버려서 우리가 선거에 이겼습니까? 누가 호남의 울타리 안에 이 박지원을 가두어 두려고 합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호남을 차별하고 파멸했지만은 우리 새정치 민주연합은 무기를 갖고 무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누가 호남을 위해서 싸웠는가는 광주 시민이 더 잘 알리라고 이 박지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하면서, 지역 조장하지 말자고 하면서, 부산 정권 영남 대표를 주장하면서 박지원은 호남에서만 지지를 받는 호남의 맹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박지원은 선거 때만 되면은 전국을 누비면서 호남 정신은 분열이 아니고 통합이라고 호소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초청 연사였다는 것을 광주 시민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3대 임기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호남 차별에 맞서서 싸운 사람이 누굽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표 나온 사람, 대통령 후보 한 사람, 이런 소리 지난 2년 반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핍박을 받고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래도 저를 호남의 맹주라고 몰아붙인다면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호남은 지역주의로 몰아간다고 하면은 이 박지원은 생명을 바쳐서 싸우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이 박지원은 이미 한 달 전에 박지원표 혁신 10대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호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 속에서 다시 한번 집권을 위해서 저는 호남에 이득되는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대구에 있는 참여인들에서는 박지원의 공약이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데 가장 좋은 공약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을 광주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당 대표 중에 누가 정치를 압니까? 저 박지원은 싸울 때 싸우고 할 말은 하고 양보할 때는 양보하는 감동의 정치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선 때 종편 나가자라고 하시던 분이 2년 반 만에 전당대에 오니까 종편 나가더라고요. 이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 당대표가 되면 결정하는데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임기 끝나버립니다. 대북 송금 특검을 누가 했습니까?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정권 교체의 길로 이 박지원과 함께 갑시다.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대중. 모진 시련 속에서도 반독재 민주화의 길을 걸었고 인동초가 되어 우리를 정권 교체로 이르게 하는 희망의 이름이었습니다. 무모하리만큼 지역 감정의 정면으로 맞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무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부르지만 우리는 누구도 그를 바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극복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들의 영웅, 위대했던 두 분의 시대에는 우리는 모두 하나였습니다. 친노와 비노가 싸우지 않았고 영남과 호남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광주가 위대했던 두 분의 시간, 단결의 시간, 김대중의 시대, 노무현의 시대를 다시 결단해 주셔야 합니다. 친노의 길이 옳다면 문재인이 정답입니다. 비노의 길이 옳다면 박지원이 정답입니다.
영남의 대표가 맞다면 문재인이 정답이고 호남의 대표가 맞다면 박지원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안 된다면 지금 당장 우리 안의 싸움을 멈춰야 한다면 이인영이 정답의 길을 가겠습니다. 영남과 호남을 뛰어넘어 전국정당, 대중정당의 길을 가야 한다면 이인영이 길을 내겠습니다. 김대중의 길과 노무현의 길이 다르다면 이인영은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김대중의 길과 노무현의 길이 똑같이 하나라면 이인영은 김대중의 노무현의 길을 가겠습니다. 분열이 사라진 그 자리에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의 희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올해에는 누가 진정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는지 마침내 그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정부와 대기업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서민에게, 자영업자에게, 중소기업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삶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월급쟁이들의 소득을 올리고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를 열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이 있는 저녁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비정규직을 줄이고 젊은 미생들에게 다시 완생의 꿈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경제를 만들어서 가맹포로부터 을의 눈물은 누가 닦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당권 대권 논쟁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서민과 중산층의 깃발만을 들고 김대중의 대중경제론 한 곳 만들고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를 지켜내는 길로 저를 던지겠습니다. 개파는 패배해도 당은 승리하는 길, 지역은 패배해도 국민은 승리하는 길, 그것이 김대중의 길이고 노무현의 길이며 오늘 광주시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994년 영국의 노동당은 세대교체를 단행했습니다. 당의 원로들이 나서서 44세의 토니 블레어로 세대교체를 이루고 3번의 총선에서 승리하고 집권했습니다. 마땅히 박지원 후보께서 오늘 당의 원로들과 함께 가셨어야 할 길입니다. 2008년 미국의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8세의 오바마로 세대교체를 이루고 정권교체의 길로 갔습니다. 케네디 가문은 미국 민주당 내 최대 중심 세력이었지만 과감히 자신들의 패권을 포기하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의 시대를 만들면서까지 정권교체의 길을 갔습니다. 마땅히 문재인 후보와 진노가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바로 이 길에 승리의 길, 정권교체의 길,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지도부를 교체하고 담대한 세대교체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도 안면이 바칩니다. 그러나 문재인, 박지원을 딛고 넘어서라도 우리 당이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대교체보다 더 완벽한 통합은 없습니다. 세대교체보다 더 강력한 야당의 길은 없습니다. 세대교체보다 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은 단언코 없습니다. 세대교체가 정답이고 미래로 가는 길이며 승리의 길입니다. 시대정신은 대세론이 아닙니다.
존재감도 아닙니다. 오직 혁신감이며 승리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대교체보다 더 분명한 혁신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세대교체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변한다는 대국민 메시지도 없습니다. 저에게 세대교체라는 칼을 주십시오. 저에게 세대교체라는 장을 주십시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광주에서 길을 주십시오. 광주에서 길을 내주십시오. 반독재 민주화, 지역주의 극복, 광주가 선택했듯이 세대교체, 광주가 선택해 주십시오.